tonight we're gonna talk 소주는 about 예쁘죠. the 아이고, Korean history. 소주는 안 보겠다 이거. 요거만 보여. 네, 사장님, 저 화면 보고 인사 마세요. 예, 뭐고? 예. 아 지금 아, 비디오 네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누구로 비치? 아막 그대로 비친다 그죠? 예,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학생들 수업 때 지금 쓰려고요. 그 개정전 교과서를 제가 네 목소리 다 들어가나? 예, 다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가나? 예, 어. 예. 개정전 이제 국사 교과서 선생님 직접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브랜드 해가지고 있잖아. 다 분석했다 이거 옛날에 다 분석했거든. 중고교 교과서 제가 7종 다 보진 않았는데 한 3, 4종 제가 직접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종속 이론이 그가 좀 지나치게 이제 그 선진국 뭐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하청업체식으로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정이 된 거지 종속 이론 자체가 완전히 부정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틀린 이론이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개정전 교과서들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제가 3, 4종 직접 수업을 해본 바로는 그 친북이나 종북 성향의 언급을 하고 있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건 일단 없었고요. 네, 아마 그럼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 일부 언론에서 문구를 잘라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식 편집을 해가지고 무슨 마치 북한 체제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런 교과서는 없었고요. 전략은 아닌데 예. 그 있잖아 그 뭐라노 그 뭐야 천리만 운동이라든지 뭐 예.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우리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한 거는 있잖아 되게 그 설명이 좀 약하되고 북한에 한 그거를 되게 이제 부각시키는 교과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걸 직접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잠깐 북한의 어떤 정책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지 개정전 교과서조차도 북한의 어떤 체제를 찬양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어떤 독재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북한의 주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어졌다라고 분명히 다들 언급돼 있었거든요. 북한 체제를 좋다는 식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인터넷에 그 언론사에서 그 이제 그 문단 전체를 안 싣고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정책들이 북한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더라고요. 그 찾아본 결과는 나중에 정정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 기사를 다시 비판하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상 날조였습니다. 그 앞에 기사들이 북한 체제를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종속 이론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삼성하고 재벌 관계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속 이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중진국의 개도국의 대기업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한국의 재벌 기업의 상당 부분 이익은요 이제 근로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급여가 올라간 그건 맞아요. 10년차, 20년차 된 사람들 잘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40대 해직이라 그러잖아요. 40대 50, 잘 가야 50이고. 그럼 이제 몇 년 써먹고 이렇게 버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실제 임금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IMF 때 뭐 한 3, 4만 원 하던 상황인데 지금은 뭐 고점이 200만 원까지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100배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근로자 임금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52배가 못 올라갔거든요. 50%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한국의 재벌 기업의 주된 수익 구조 자체가 하청업체, 비정규에 대한 착취로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전에 그쪽에 네 카페 보니까 예, 그 유저로 그 부정적으로 막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정확히 액수를 넣어가지고 사실대로 쓴 겁니다. 근데 예. 그것도 예를 들면 네 말대로 보면 그 정권이 올라간 만큼 임금도 똑같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뭐 꼭 똑같이는 아닌데 현저하게 지금 임금은 지금 다른 것도 주택 가격이나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임금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가 있잖아 우리 자체만 하는 경우 임금은 있잖아 원래 이룰 수 있는데 삼성 같은 데도 술적 기업인데 삼성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근데 술적 기업이거든. 예, 근데 삼성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럼 노임이 비싸게 벌면 그만큼 단가 올라가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금은 조금 보니까 옛날에는 삼성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인재 작업을 착취한다는 착취. 예. 착취가 그걸 갖다 땅을 사든지 이랬거든. 예.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 아니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옛날만큼은 그 조금은 투명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삼성이 사가지고 그들아 물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세계 수출해야지 수출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근데 임금 착취 물론 착취는 착취지. 근데 그만큼 임금이 높으면 저 현대 같은 데 말하고 그 자꾸 임금 올려다 보니까 완전 노동부족처럼 있잖아 막 뭐 이런 노동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코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있잖아 어디로 가냐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있잖아 외국에 자꾸 빠져나간다. 미국이 그랬다 이거 그죠? 예. 우리가 미국 따라간다면 임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무작정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아 아니요 선생님 그 지금 그건 조금 좀 이제 서로 좀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서 귀족 노동자는 정규직이거든요. 7,800씩 받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이제 비정규하고 하청업자는요 초봉이 150을 못 받습니다. 그 2배, 3배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무엇보다 기업 이익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 기업의 이익이 지금 그 현금 세이브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현금 보유고, 예, 현금 유보가 지금 700조까지 갔거든요. 700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자꾸 모아놓는다 이거. 예, 700조까지 모였다는 거는 선생님 보십시오. 그게 과연 그게 그 기업이 다 먹었어야 되는 이익인지 근로자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이익인지. 이거 있잖아. 자꾸 내가 볼 땐 재벌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 현대 같은 경우도 있잖아. 실제로 정규 노동자들이 합청 노동자를 같은 레벨을 안 보는 게라. 예. 우리가 볼 땐 같은 노동자인데 있잖아. 이 사람들은 노동 운동할 때는 완전 제껴놓는 게라. 소속이 아니라고. 자기끼리 노동해. 자기 이익만 챙기지. 이쪽에는 이익 안 챙기거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있잖아. 이쪽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누구 조금 양보하고 이쪽에 가지고 같이 공평하게 하자면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 먼저 들어온 노동자들은 이쪽에를 갖다 같이 분배 안 하려고 하는 기라. 예.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근로자가 100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근로자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다. 모르지. 대기업 근로자 몇 퍼센트? 정규 노동자만 있지. 그러니까 정규 비정규 합쳐가지고 일단 대기업만 하면은 몇 퍼센트? 우리도 뭐한 30분 안 되겠나? 아 정확하십니다. 콜라. 울산 같은 경우 3대 7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선생님 대기업 하면 우리가 그 대기업이란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삼성, 현대만 대기업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현대, 삼성의 1, 2차 밴드에 해당하는 한일이와 뭐 그다음에 뭐 그 만도 얘들도 다 대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재벌기업인데 재벌기업 근로자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예. 실제로 A급 말이지. 그건 뭐냐면 정규 말이지. 예. 정규는 그럼 정부는 한 10%도 안 10%도 안 되겠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도 비정규 엄청 많거든요. 본사에도. 이제 이 사람들 빼고 나면은 실제 정규 재벌 회사 근로자는 5%, 누구는 2%라고 하는데 2인지 5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는 뭐 확실히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출 효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출해가지고 지금 뭐 어떤 잘된 이익들은 지금 일단은 재벌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요. 재벌들이 다 가져간 상태고, 네,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예전에 이재용이 전환 사채 삼성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은 현금 보유고로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돌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현대나 삼성에 정규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지금 95%는 가계부채 지금 올해 100조가 더 올라가가지고 1300조가 됐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출해가지고 나라가 잘 산다라는 거는 그 5%에 해당하는 얘기지 나머지 95% 적어도 중소기업 그 다음에 비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가 70%거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대기업 비정규 빼내면은 85%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가 아닙니다.
대기업 정규가 아니고 급여는 뭐 200 정규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 뭐 지금 주택 가격 엄청나고 뭐 수출 뭐 잘한 아무리 잘해봤자 돌아가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수출 안 되고 나라 같이 망하면은요. 나라가 만약에 같이 망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 다들 못 살게 되면은 사실은 그 85%는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차별도 안 당하고 더 이상 무시도 안 당할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선생님 대기업에 수출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반 근로자 85%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 논리는 성립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있잖아. 예, 그 대만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컸다 이거. 그러니까 예. 세계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세계 경쟁보다 삼성하고 막 유명한 기업 생겼다 이거. 예, 전에 보니까 대만 같은 데는 보면 중소기업 위주니까 예. 크게 많이 안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삼성하고 삼성도 지금 집중하고 예를 들어 군대도 집중해가 보면 다른 선정에 집중한다 이거. 근데 전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대만 텔레비전에 있잖아. 예. 저끼리 자담하는 걸 내가 봤거든. 자막 내가지고 이러는데 보니까 그걸 우리를 억수로 부러워하더라고. 왜냐면 조그마한 우리도 한반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뭐 자동차도 만들지 반도체를 만들고 엄마들 만드는 거 중국 주도에 대기업 해가지고 있잖아. 부러워하더라고. 아 선생님 그거는 거기 카드락 통신입니다. 응?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방송한 거에 불과하고요. 뭐 아니 뭐 그야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와본 사람들은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한국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뭐 대만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게 대다수고요.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러워한 게 그 방송에 넣은 걸 갖다 내가 그 방송에 캡처한 걸 봤다고. 예, 선생님 그 방송이란 게 선생님 그 유리한 얘기 하는 것만 지금 한국 방송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방송하고 니 이제 있습니다. 또 수호 니도 카페를 예. 봤는데 예, 카페 니는 보니까 너무 저는 혁명적이고 부정적으로 딱 해놨어요. 그 보니까 저는 혁명하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말씀드렸는데 예. 네가 근데 네가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거든. 예. 근데 네가 완벽한 진리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보는 관점도 있다고. 근데 예, 뭐 네가 주장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네가 주장이 100% 맞다고 했잖아. 네가 지금은 100% 맞다지만 세월 지나면 또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냥 중요한 거는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수출 같은 것도 수출 주도로 해서 85%는 이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왜 내가 볼 때는 왜 비정규직이 생기냐면잖아. 예, 중국이 경제화되면서 예. 임금이 싼 물건이 막 세계적으로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도무지 경쟁이 안 되는 게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도치가 많이 망했거든. 예, 중국한테 많이 흡수됐다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따랐냐면 중국이잖아.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다 지금 자동차도 이제 더 싼 가격에 찍어내거든. 예. 그러나 우리 중국한테 이기려고 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해야 될 판이라. 그 아이를 조선 같은 경우도 있잖아. 지금까지 기술이 좋았거든. 근데 중국이 이제 더 우수한 그 조선업 기술을 해가지고 따라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기할 판이라. 근데 한국은 대기업 중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보면 실제 보면 이 말대로 하면 중소업 중소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남는 게 없다 이거. 그걸 모든 사람을 접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비정규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올라가니까 더 힘들다 이 말이라 그러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지금 왜 틀리냐면은 선생님 말씀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지금 조선은 안 된다는 말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는요, 현대차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익이 들어간다고. 예, 이익이 현금 보유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10대 그룹 재벌기업 현금 유보 잔액이 700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됐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예, 그걸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예. 바라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예, 우리나라에서 내가 몇 프로를 퍼센트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있잖아. 중국에서 생산 많은데 중국에 저렴한 노동자를 해가지고 한 몇백만 대 생산하거든. 우리나라도 한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임금이 있잖아.